추석 연휴 기간 경남에는 해외 입국자 1명만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해 신공항에 대한 총리실 검증 결과 발표가 다음 주 중으로 예상돼 영남권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고성군이 20여 년 동안 방치된 옛 공설운동장의 공원화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반기 양산시의회가 개원한 지 석 달째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올해지만 내년 예산 처리 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코로나19 가을 재확산 기로에 놓였던 추석 연휴. 경남에선 해외 입국자 1명의 발생 소식만 들렸습니다. 누구보다 함께 노력해준 지역민의 공이 컸는데 하지만 부산에서 다량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아직 안심하긴 이른 만큼 조금만 더 힘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권정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닷새간의 추석 연휴 동안 경남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해외 입국자 1명. 지난달 25일 이후 열흘간 지역 감염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인근 부산의 확진자는 모두 42명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경남은 고향 방문 자제 등 재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한몫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올 추석 연휴 기간 부산 경남권 고속도로 통행량은 평균 75만 6천 대로 지난해 추석 기간 88만 대에 비해 14.1% 감소했습니다. 특히 이동이 가장 많은 추석 당일 이동량은 무려 25.1%로 눈에 띄게 줄었고 전날과 뒷날의 이동 역시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번 추석 기간에는 정부 차원의 이동 자제 권고가 사전에 있었고요. 그 때문에 고향 방문을 많이 자제하고 그리고 추석이 되기 전에 이 이른 성묘 같은 거를 해서 교통량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지역 관광지도 평년 주말과 같은 밀집도를 보이는 등 방역 수칙과 사회적 거리 두기가 비교적 잘 지켜졌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부산과 인접한 경남의 여건상 부산 지역 확진자들이 다녀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코로나19 잠복기가 14일인 점을 고려하면 접촉자나 동선 노출자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 안심할 수 없습니다. 경남도는 특별 방역을 이어간 뒤 확진자 추이에 따른 제한 등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특별대책 기간 이후에 지역별 상황을 보고 정부의 향후의 사회적 거리두기 관리는 각 지역 상황에 맞게끔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추석 연휴란 한 고비를 넘긴 경남. 그러나 지역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김해 신공항 이슈에 대한 경남과 부산 지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검증 과정 관련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국무총리실 검증 결과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최종 결정은 정부의 몫이라고 언급한 만큼 동남권 주민들은 정부의 결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명절만 되면 김해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현수막입니다. 특히 올해 추석은 김해 신공항 반대 목소리의 열기가 더욱 뜨겁습니다. 김해 신공항 진행 여부의 핵심이 되는 총리실 검증이 불공정하다는 논란 때문입니다. 희망이 있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고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현 상황으로서는 이렇게 된 게 참 많이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희망도 기대도 못하는 것이 지금 현 상황입니다. 총리실 검증의 화두는 김해 신공항의 안전성. 공항 안전 문제를 두고 의견 충돌이 계속되자 안전분과 검증위원들이 전체 회의에 불참하는 등 단체 보이콧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안전검증위원들이 회유와 압박을 받아왔고 이들과 합의 없이
최종 수정 보고서의 조건부 표결까지 이어졌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정치권에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발언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해신공항 검증은 총리실에서 하지만 검증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최종 결정권은 정부에 있다고 말한 겁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는 지역민들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책임 회피에 그치는 발언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 총리실 검증위는 최종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 앞서 이번 주 중 부울경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검증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의견서를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그거 듣고 나서 저희도 입장을 낼 게 있을지 모르겠고 그 소모적인 경쟁이 아니라 속 시원하게 매듭 지어졌으면 총리실은 늦어도 다음 주 중에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결정은 정부가 한다고 해도 총리실 검증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만큼 동남권 관문공항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고성군이 옛 공설 운동장의 공원화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의 생활 SOC 복합화 공모 사업에 선정돼 사업 추진 예산까지 확보된 상태인데요. 방치됐던 운동장이 주민들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고성군 옛 공설 운동장입니다. 지난 2000년 고성 스포츠파크 일대에 새 종합운동장이 지어지면서 본래의 기능을 잃은 채 임시 야구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20년 넘게 방치된 운동장 부지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고성군은 옛 공설운동장 부지에 공공도서관과 주차장을 건립하고 나머지 부지에는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최근 정부의 생활 SOC 복합화 공모 사업에 선정돼 36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면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공원 추진 소식을 접한 인근 주민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아파트가 많으니까 인구 여기 많이 하고 분포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안 좋을까요? 고성군은 1단계 사업인 어린이 도서관과 주차장 건립이 내년 말 완료되면 2022년까지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도심공원 조성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공원은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장의 길로 만들 예정이며 도심 속 국민들에게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옛 공설운동장. 2년 뒤 문화와 사람, 숲이 어우러진 도심공원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치열한 여야 갈등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양산시의회가 걱정입니다. 상임위 구성만 6차례 불발됐고 그 과정에서 여야 간 맞고소 사태가 벌어지는 등 의회 운영에는 여전히 빨간불이 켜진 상태인데요. 자세한 내용 구지은 기자와 전화 연결해 알아봅니다. 네, 구 기자, 지난 8월에도 양산시의회 파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여전한가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양산시의회가 여전히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시의회는 지난달 24일 제174회 임시회를 열어 후반기 상임위 배정을 시도했지만 또다시 불발됐습니다. 이날 임시회를 통해 상임위 배정과 위원장 선출, 의장 불신임 등 6건의 의사 일정을 심의하기로 했었지만 역시나 이번에도 조용히 지나가지 못했습니다. 네, 상황이 좀 그래 보이는데 이번 상임위 배정 무상 과정을 간단히 짚어볼까요?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은 행보를 같이 하는 무소속 박일배 의원이 요구한 의회 운영위 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본회의장 출석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는데요. 여야 간 이견 조율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이번 임시회에서도 상임위 배정이 무산된 겁니다. 네, 양산시의회 부의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놓고도 진실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었죠. 네, 지난 8월 임정석 의장은 이상정 부의장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는 민원이 시의회 홈페이지에 접수되자
관련 의혹이 신빙성이 있다며 이 부의장에 대해 직무참여 일시정지 통보를 내렸습니다. 이 부의장 측은 이에 대해 법원에 직무참여 일시중지 처분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는데요. 지난달 27일 법원이 이 부의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이상정 부의장의 의결권을 회복했어요. 이렇게 되면서 상임위 구성도 가능해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이 부의장이 의결권을 회복하면서 양산시의회 의석 분포는 종전 민주당 8, 국민의힘 7, 야권 성향의 무소속 1에 여야 동석에서 민주당 8, 국민의힘 8, 야권 성향의 무소속 1로 바뀌면서 국민의힘이 사실상 과반이 넘는 다수당이 된 겁니다. 이에 따라 앞서 국민의힘 측이 발의했던 임정석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 통과가 가능해짐과 동시에 운영위와 기획행정위, 도시건설위 등 3개의 상임위원회의 원구성과 위원장 선출도 국민의힘에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일단 가장 우려했던 점이기도 한데요. 다행인 게 시정 전반에 대해 제동이 걸린 것 같지는 않아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양산형 재난지원금 지급도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지만 빠른 결정과 해결이 필요한 지역 현안이나 내년도 예산을 결정하고 운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인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지역사회도 여전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계속된 시의회의 파행에 공무원 노동조합도 결국 피해는 시민들의 것이라며 시의회의 빠른 정상화를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하기도 했었는데요. 취재 결과 일단 내년도 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처리에 대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도 전반기 상임위가 의회 의결에 필요한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임시회가 오는 13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태라면 이달 안에 상임위를 배정하고 의회를 정상화시키는 데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는 13일 예정된 임시회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지, 그동안 파행을 겪었던 양산시의회 정상화에도 파란불이 켜질 수 있을지 앞으로 상황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구지은 기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죠. 잘 들었습니다. 술자리 합석을 거절하자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중국인인 62살 A씨는 지난 7월 창원의 한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던 B씨 일행들의 술자리 합석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해 순간적으로 저지른 범행이지만 엄격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조업 중인 어선에서 불법 체류 외국인 선원 1명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5일 오전 9시 20분쯤 남해 세존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인 어선 2척을 검문하는 과정에서 불법 체류 중이던 베트남 국적의 38살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법 체류자들을 태운 어선 선장 B씨를 검거했습니다. 해경은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창원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 사천 출장소로 신병을 넘겼습니다. 창원시가 지난 6월 발생한 산소 부족 물덩어리 피해를 입은 어민들에게 복구비 4억 2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창원시는 최근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개최한 어업재해 대책회의에서 96곳의 산소 부족 물덩어리 피해 양식장을 확정하고 신속한 지원과 복구를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창원 진해만에선 산소 부족 물덩어리로 인해 홍합과 미더덕 등 양식 생물이 폐사해 13억 3천만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산소 부족 물덩어리는 긴 장마로 인한 조류의 변화가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출산율 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합천군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말 기준 합천군 인구는 44,295명으로 지난 2016년 48,026명에 비해 4,00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4,371명으로 전체의 39%를 차지했습니다. 합천군은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출산 장려금 확대와 신도시 건설,
국제학교 설립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